토트넘이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어느 쪽에서 누가 넣을 공산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경기는 소니의 이제 어느 존에 위치해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아마 찬스가 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아니 요즘 엄청 바쁘시다며요. 아니 지금 유리그 왕중왕전 결승에 올라가셨다며요. 네. 아, 뭐 뿌듯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멈추세요. 권역별 일단 뭐 그때 무패 우승 하신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권역별 우승팀들이 모여가지고 12개, 왕중왕전 네, 12개 팀이 12강부터 해서 8강, 4강 이렇게 결승 올라왔는데 결승까지 가신 거예요? 네, 올라왔어요. 지금 녹화 시점으로 하면은 일단 결승전이 한 이틀 정도 남은 건가요? 그렇죠. 이야. 아니 무슨 팀을 맞자마자 그냥 아니, 다 덕분입니다. 제가 몰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볼 때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 힘을 주셔서 저희가 무슨 힘을 줘서 결승을 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공부가 되겠잖아요. 그 공부가 되고 저는 이게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이론적인 거하고 저는 축구인은 맞지만 제가 시청각 쪽으로 뭐 보고 준비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이론적인 거를 하면서 좀 현실과의 이거는 괴리 분명히 그건 클 거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냥 덕분으로 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항상 밥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제 이런 걸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이 네.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또 현장에 있을 때 도움이 좀 되더라. 정말 큰 도움 돼요. 정말.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제 주위에서 진짜 이 P급 작전판을 잘 보고 있다는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그래요? 예, 다시 한번 감사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P급 라이센스 마지막 과정이신 건가요? 이제 마지막 정말 논문 발표만 남았어요. 논문. 네, 논문. 그 진짜. 그래서 잠을 좀 못 자고. 맞아요. 네. 그 저희도 막 대학 때 뭐 졸업 논문을 하거나 이럴 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게. 맞아요. 신경 많이 쓰더라고. 야, 그럼 몸이 지금 몇 개라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바빠야죠. 중간에 한번 놀았잖아요. 백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생각하면 네. 지금. 자, 알겠습니다. 오늘 B급 작전판은 이제 A매치 끝나고 이제 리그가 재개를 하죠. 네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다시 시작을 하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경기를 만납니다. 아스톤 빌라를 상대하는데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너무 좋잖아요. 좋죠. 네, 지금 5위입니다. 네네. 토트넘은 4위예요. 4위와 5위인데 승점이 25, 26, 1점 차입니다. 여기서 딱 붙어있기 때문에 승패에 따라서 순위가 또 크게 요동칠 수 있고 그렇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연패. 네네. 예, 첼시에게 졌고 울버햄튼에게 지면서 이게 3연패를 당하게 되면 이게 타격이 좀 있잖아요. 타격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좀 아직 한참 맞아요. 에디슨도 마찬가지고 반더벤도 마찬가지고 지금 플랜 B, 플랜 C까지 계속 동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또 거기에 따른 또 손흥민 선수의 또 부담감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 현장에서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는 이게 연승을 하거나 연패를 할 때 숫자 3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이요? 그러니까 연승을 칠 때 3연승 이상 치면 3연승을 딱 하면 정말 탄력을 확 받을 수 있고 반대로 3연패에 빠지면 요즘 말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세요 그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연패는 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 3연패가 얼마나 우선은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연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부터 제가 결과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3연승을 치고 나면은 우선은 승점 9라는 거 또한 이게 이제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뭐 큰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뭐 주문을 안 해도 그 분위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한 4연승, 5연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맥락이고 반대로 그 연패라는 거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연패를 끊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제가 볼 때 무승부도 한번 해야 되고 승리가 필요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숫자 3이라는 거 참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데
그걸 누가 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패라는 게 참 또 굉장히 무섭거든요. 연승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3연승을 하게 되면 그 기세로 쭉 밀고 갈 수도 가는 거죠. 있는 것처럼 반대로 3연패를 하면 이게 한번 그거를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그 흐름대로 계속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결국은 팀 선수단 분위기예요. 분위기. 심리. 초반에는 뭔가 야 다시 한번 하자. 하지만 그 분위기가 휩쓸려 버리면 다운되는 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가는 거죠. 쭉 오토매틱 자동으로 빠져버린다. 빠져버리는 거. 그거는 이제 감독, 코치, 뭐 선수단 누구도 못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토트넘은 이번 3연패를 좀 끊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상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가고 있는 에메리 감독의 빌라입니다. 자, 빌라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빌라가 포메이션이 상당히 유동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죠. 이 지금 빌라 포메이션 관련해서 4-2-2-2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시될 때는 이렇게 4-4-2 정도로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실제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전문적인 윙이 없어요. 그렇죠. 이쪽에 보면 맥긴이에요. 맥긴도 사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홀딩 역할하는 선수예요. 여기 자니올로 같은 경우도 사실 윙이 아니죠. 미들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기는 사실 공격을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수비도 미드필더 싸움도 잘하고 자니올로는 원래 미드필더고. 그렇죠. 제가 일단 이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윙이 없는 전술 왜 4-2-2-2 이런 거 쓰는 겁니까? 이거 그림도 이상해. 축구에서 4-2-2-2. 그렇죠. 그림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무슨 사다리 같아요. 사다리거나 무슨 총 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에메리 감독의 이제 그 특성을 볼 수 있고 성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술에 따른 유연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맥킨하고 자니올로를 안쪽에 놓는다는 건 전문적인 윙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스피드가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윙들은 빠르죠. 네, 근데 에메리 감독 자체도 중원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스페인 감독님들이 좀 이렇게 중원의 수적 위나 압도하는 거나 강력함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그러니까 축구가 우선순위가 가운데가 맞죠. 그렇죠. 수비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위험 상황을 맞는 거는 우선순위는 가운데를 막자고. 왜냐하면 슈팅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 사이드에서는 크로스지 뭐. 그러니까 가운데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윙을 두지 않는 이 전술은 미드필더의 숫자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한 2가지 정도로 더 제가 볼 때는 더 함축을 시켜보면 그래서 이제 에메리 감독이 4-4-2에 양쪽 윙어를 안쪽에 놓지만 이 투톱을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도 투톱을 꼭 두죠. 와킨스와 디아비 이 투톱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맞아요. 교체로 누굴 쓰더라도 베일리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선수를 또 투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중심을 잡아놓고 측면을 제가 볼 때 열질 않고 가운데 이쪽 상대 백포든 특히나 수비형 홀딩 쪽 3명 정도까지도 묶어버릴 수 있게 이 투톱을 강력한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득점력도 있잖아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와킨스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죠. 거의 막 11개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투톱을 제가 볼 때는 고집하는 이유도 지금 와이드 쪽 윙어를 없애고 안쪽으로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3선 쪽에서 이게 보니까 양쪽에 이제 백들도 보면 디뉴하고 캐시잖아요. 네. 굉장히 위로 제가 볼 때는 올려놓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측면 직선적인 윙어 역할을 제가 볼 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중심을 좀 더 중시하는 에메리 감독이니 이 측면을 굳이 놓을 필요 없이 이 투톱도 살려주고 양쪽 풀백이 오히려 윙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도 오히려 자기네가 볼 소유도 하고 중원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상대를 좀 타격을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다고 이 후방에서 센터백들이 그냥 제가 볼 때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위칭을 놓으면서 백스를 형성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마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 수비는 카운터 맞을 이유도 없고 또한 전방에서는 강력함을 갖고 가고 중원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중원의 강력한 압박을 좀 넣어주려고 하는 거겠죠.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윙이 없는 전술을 쓰는 건 결국 이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을 가운데에 놓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미드필더들을 상당히 강화시키려고 하는 형태다. 그렇죠. 이건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도 예전에 두 줄 수비 4-4-2 할 때 윙 없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와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하려고 하는 밀집 압박인데 자 이건 이해가 됐고 근데 윙이 없는데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얘기하신 건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풀백이 올라간다.
풀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윙이 없으니까. 예. 또 하나는 투톱 와킨스나 여기 지금 디아비 같은 디아비. 혹은 또 베일리를 교체 투입한다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윙이 없다는 얘기는 빠른 공격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두 선수를 좀 더 빠른 선수 투톱 위주로 네네. 기술적이고 그렇죠. 이런 선수로 투톱을 많이 쓰게 된다. 형성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만약 윙이 없는데 원톱을 쓰거나 여기에 무슨 뭐 예전에 클래식한 등 따가는 9번이 있으면 네. 이걸 쓰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와야지 하는데. 미스매치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윙이 없을 때는 투톱을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쓴다. 왜냐하면 윙 대신.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그림만 놓고 보다도 야 수비 어떻게 해? 그렇죠. 야 투백 갖고 어떻게 할 거야? 공간 그래서 스페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을 내리는 내리게 경우들이 되는 있다. 거죠. 예. 그래서 변칙적인 3백도 경기 도중에 나오는데 이 역할은 카마라가 하겠죠? 카마라가 제가 볼 때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가 볼 때 수비 완볼란테 역할은 더글라스 루이스가 그 역할을 많이 6번 역할을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후방도 이제 안정감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한토 맞을 일도 없고 그리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갖고 가면서 강력함을 더하고 그 전방에는 또 4명에 대한 또 특히 투톱에 대한 빠르고 힘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 에메릭 축구가 굉장히 상대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파우토레스가 있고 네. 이쪽에 이제 콘사가 있고 네. 파우토레스는 빌드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왼발이고. 그러니까 이 에메리 감독의 전술은 딱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경기와 상황에 따라서 막 변화가 좀 크다. 유연한 거죠. 예, 유연한 거죠. 그걸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자 이제 빌라가 어떻게 경기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윙이 없는 대신 이쪽이 되게 빠르고 기술적이다라고 아주 했는데 빠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토트넘의 현재 상황과 상성이 토트넘이 굉장히 안 좋다는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네. 여기에 기술적이고 빠른 선수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토트넘은 이걸 상대하려면 빠른 수비수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빠른 수비수들이 죄다 못 뜁니다. 반더벤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돌아온다 그래요. 네. 로메로 여전히 징계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이어 아니면은 뭐 이제 여기 없으니까 뭐 벤데블을 옮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다이어로 이 빠른 선수들을 어떻게 마크해야 될까요? 그래서, 또 하나 자,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이들을 보호하는 미드필더도 중요한데 그렇죠. 미드필더의 비수마가 경고가 누적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세상에 토트넘 왜 이런 거야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파페사르 남았죠. 네. 호이베르 있죠. 벤탄쿠르가 선발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벤탄쿠르 정도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 아까 빌라 같은 경우는 윙 없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옮겨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드를 상당히 두텁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또 토트넘의 미들도 열버렸어요. 자, 정리해보면 빠른 센터백이 없고 미들은 열버렸습니다. 그러면 빌라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네. 우선은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웃음이 나니까 왜냐면 지금 토트넘에 이제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악재죠. 이 정도면 악재죠. 네, 한꺼번에 정말 네, 쏟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담감도 제가 볼 때 커지고 뭐 캡틴의 무게도 있지만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라인 컨트롤, 라인 형성 같아요. 토트넘이 라인 정말로 라인을 어디에다가 마지막 후방 3선 라인을 어디에다 치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포스테코 감독 자체가 공격 지향성이고 전방 압박을 놓겠죠. 그건 당연해요. 근데 홍경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지만 네네. 이 3선 네. 다이어 네. 그리고 벤 데이비스 될 수도 있고 로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근데 뭐 그런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옵션은 있지만 이 3선 자체를 이 하프라인에다가 진짜 걸치고 있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갑자기 연패 끊어야 돼요. 그런 무모한 짓은 예전에 참 멋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용감하게 싸운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솔직히 우리가 로메로하고 반더벤 이 조합은 지금 PL 자체에서 최정상급이잖아요. 스피드도 있고 뭐 파워도 있고 그죠? 근데 그 라인 그 스쿼드를 가지고 라인을 올린 건 오케이 인정해요. 그 좋은 축구를 했고 어마어마한 팀 퍼포먼스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는 말이죠. 네, 네. 현재는 지금 토트넘 자체가 2연패고 최악의 상황이고 이 후방 자체가 다이어 뭐 벤데비스를 놓고 한다. 뭐 나쁜 선수들은 아니에요. 근데 빌라 에메리 감독 축구의 이 빌라를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전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적인 상성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마키스 설명드리면. 디아비를 어떻게 막을 거면.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 자체가 스위칭을 놓거나 비대칭을 놓지 않아요. 그냥 플랫하게 둘을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삼선 라인도 중요하지만 또 홀딩에서 미드필드에서 한 명 자체가 어느 쪽으로 제가 볼 쪽으로 니어 쪽으로 비대칭을 내줘서 협력을 갈 건지 이것도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걱정이에요. 저 후방 라인 자체가. 이게 이번 경기는 굉장히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와닿는 게 토트넘의 이 빌라 경기 다음 상대가 누구냐?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원정이에요. 어지럽네. 네, 만약에 여기서 지잖아요. 네. 그러면 맨시티 원정 가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4연패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끊어야 되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건 네. 라인의 깊이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토트넘이 그렇죠. 그동안은 거의 수비 라인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렸던 거지 않습니까? 거의 하프라인까지. 네. 거의 하프라인 밟고 센터백들이 경기를 맞아요.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미들블럭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우리 지역 이제 토트넘 지역 센터 서클에서 한 4m에서 5m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는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것도 높긴 한 건데. 당연히 높은데 그래도 예전에 이 라인을 밟고 있는 아, 거보다는 이건 완전 하이, 이건 완전 하이잖아요. 이건 하이도 아니에요. 아, 하이도 아니다. 극단적 라인. 이거는 진짜 아니 발을 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놀이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오징어 게임. 센터 서클 라인에서 한 4, 5m 정도만. 아. 왜냐하면 이제 그 구장 자체를 이렇게 칸을 보면은 거의 한 5m일 거예요. 한 칸이. 그래서 한 칸 정도 5m 정도를 좀 뒤로 놓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해갖고 뭐 그 감독 성향에 맞게 우리 토트넘 축구는 이거고 했는데 연패 끊어야 되고. 그렇죠. 홈에서는 승리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무승부 정도는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아무리 안 돼도. 시티전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분위기도 맞는 거예요. 4연패 들어간다고요? 5연패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연패 빠지면 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백 조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라인 형성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또 우리 이선 투 미드필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깊이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이블럭으로 치지 말고 한 미들 서드 정도에서 대기하자. 이것까지도 이해가 됐는데 이 중미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와키스하고 디아비 자체가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요 사이에 쓴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떼요. 이런 식으로 많이 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 라인 브레이크를 깼는데 이거를 제가 쫓아가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아마 이거는 안 된다. 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딱 그러네. 다이어 여기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뛰면 못 잡네. 다이어 못 잡아.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도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는 거고 아하. 이 공간의 스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뛰는 게 없어요. 이 친구들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이쪽 안쪽하고 바깥쪽을 동시에 사용하려면 이렇게 떼어버려도 두 옵션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 입장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못 잡아요. 이건. 왜냐하면 돌아뛰는 것도 늦는데 이거를 넣어주고 굉장히 빠른데 이 선수를 어떻게 잡아? 그래서 여기도 삼선 라인도 중요하지만 이 투 홀딩에서 중요할 것 같아. 아까 제가 니어 쪽 볼 쪽으로 어떻게 했죠? 이게 중요하겠죠. 둘 다 올 수는 없어요. 뭐 피해 자체에서 그게 있잖아. 솔직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존심이 있는데 야 얘네 둘 가지고 우리 뭐 4명이 들어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오겠죠. 볼 흐름에 따라서 니어 쪽으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또 같이 또 반대쪽도 이렇게 협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완 볼란테 완 홀딩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호이베르가 되건 파페사르가 되건 한 명이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뭐 호이베르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좀. 근데 호이베르도 느리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갑자기 선수를 어디서 꼬을 수도 없고 영입할 수도 없으니까 있는 선수들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맞아요. 느린 거나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1대1 상황을 만들어 주지 마라. 절대 느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면 좀 느려도 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붙어서 플레이를 해라. 포스트코 감독 자체가 이렇게 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축구가 명확하잖아요. 철학이 명확해서 그렇죠. 이렇게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내가 내려가지 이렇게 3명이 지키진 않아. 축구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하는데 아마 제 생각할 때는 1대1로 묻어두게 되면 이건 안 되고 2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는 거지. 그래서 투홀딩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비 라인의 깊이를 약간 내리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명의 미들 중에 한 명은 내려와서 계속 좀 도와주는 플레이를 하자. 2대1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2대1 상황. 예, 그러니까 숫자가 수비가 어차피 1대1에 좀 불안하다고 한다면 2대1 상황을 계속 만들어라. 그렇죠. 협력으로 가는 거죠. 아하, 좋습니다. 요거 말고 다르게 어떤 좀 이 위험상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 풀백이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오버랩 많이 캐시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토트넘도 좀 포메이션에 대한 유연한 변화가 좀 이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방에 지금 뭐 거의 한 9할 정도 역할을 했던 메디슨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말로 말 그대로 포인트에 근접하는 플레이메이커가 없단 소리예요. 그러면은 파페사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로셀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좀 활동량을 갖고 하고 상대 또 중원도 같이 함께 경합하고 타격할 수 있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양쪽 백들도 내가 볼 때는 특히나 여기 중원도 중원이지만 우리 삼선 센터백들 투홀딩에서 2회 상황들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백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는 수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캐시하고 디뉴가 굉장히 높은 위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커버링이 안 돼가서 만약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져. 만약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여기서 2의2 상황 이게 만약에 안 들어와줘. 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완전 무너지네. 네. 그리고 상대는 에메리 감독 자체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백스를 형성 카운터 대비를 해놓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테코 감독 자체는 원체 공격 지향성이고 이런 거를 조금 더 플랜 B 쪽으로 수비에서는 카운터 대비나 이런 건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기보다는 대처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명확해. 나 공격 축구. 얻어맞아도 난 높은 위치 공격 축구. 그래서 이제 에메리 감독 자체는 근데 반대로 4-4-1 놓치면 변형을 줘가지고 이렇게 삼선 자체도 이렇게 더 유연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토트넘 이 백들도 우선은 기다려주는 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진짜 필요한 게 지금 빌라가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 득점 부분 2위입니다. 맞아요. 맨시티가 1위고 빌라가 2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할 때 좀 그러면 상대성을 고려해서 좀 유연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천하의 에메리 감독도 유연하게 막 윙, 뭐 그다음에 변형적 3백, 뭐 풀백의 움직임 이런 걸 이 팀도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데 토트넘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냐. 컨셉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요. 유연성. 그래서 이 풀백의 오버랩이 좋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번에는 양쪽 풀백의 움직임을 좀 뭐 수비에 대한 걸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동안 7대3으로 공격을 7, 수비를 3 했다면 한 6대4 정도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버티드 이제 풀백 해갖고 우리가 여기 좁혀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것도 조금 이제 비대칭돼서 한쪽만 들어와주고 한쪽은 제가 볼 때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튼간에 부담스러운 거는 이거죠. 이 지금 두 투톱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뭐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메로나 반대편에 있으면 문제 없어요. 뭐 야 묻어 1대1로 묻어. 야 둘 다 야 이 정도 못해? 감독 이럴 수 있잖아. 너가 최고잖아. 이거 못하냐? 야 메로 로메로 반대편 1대1로 묻어. 그리고 우린 또 할 거야. 지금 아니잖아. 지금 안 된다. 다이어가 있고 밴데이비스 뭐 좋은 선수. 아니 다이어 얘기하면 이렇게 웃기지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 얘기 잠깐만 좀만 해도 돼요? 네. 동기부여를 자꾸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팀을 옮기더라도 자기 퍼포먼스 개인적인 거는 좀 이렇게 뭐 보여준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 가긴 가라. 근데 많이 떨어졌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비에 있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토트넘이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홈이기도 하고 또 원래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자 빌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빌라는 파우토리스가 빌드업은 좋은데 사실 이 선수가 빠르진 않거든요. 느리다는 게 스페인에서 뛸 때도 약점으로 지적됐던 선수인데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만약에 약점은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제가 파트너인 콘사가 센터백 치고는 굉장히 키가 좀 큰 편은 아니잖아요. 83, 4 정도 되는데 굉장히 민첩하고 빨라요. 그래서 이런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빈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카마라 자체도 제가 볼 때 센터백하고 수비형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백스를 형성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운터를 대비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토트넘이 어떻게 공략하느냐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수비가 특히나 풀백 쪽에서 기다려준 수비를 왜 하냐고 했냐면 비대칭을 내주는 게 가장 솔직히 말하고 현실적인 거예요. 비대칭. 한쪽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손이 올라갈 때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근데 뭐 가용 자원도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뭐 변화 줄 게 없어. 히스아리송도 좀 수술이어서 12월에 마지막 뭐 들어온다는 거고. 네, 클럽셉스키 있을 거고. 네. 존슨? 브래넌 존슨. 네, 존슨 있을 테고요. 그 타죠 뭐.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사르하고 뭐 네. 제가 볼 때 호이베르 정도. 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포로가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원체 이제 셉사비 자체가 측면을 제가 볼 때 와이드를 활용하는 선수니까 인버티드 안쪽으로 들어가고 뭐 들어왔을 때는 나가고 이거 유연하게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쪽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풀백 쪽. 우선은 기본적인 3선에서 빌드업은 투 센터백을 남겨놓고 이 반대쪽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백스리 형성을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 한쪽으로만 제가 볼 때 포로 쪽이면 포로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거 맞고 반대쪽에 있는 풀백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센터백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도기가 이번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형성 자체를 우도기하고 포로하고 우도기하고 이걸 비율을 주면서 제가 백스를 형성하는 게 좀 일단 좋고 우도기가 올라오면 포로가 붙고 포로가 올라오면 우도기가 좀 수비 쪽이 남고. 그렇죠. 결국은 그것도 이 홀딩에서 아까 2대1 상황도 맞지만 커버링 자체가 협력 자체가 우리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고 측면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드렸고 이 투홀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여기다 플랫하게 넣는 것도 좋지만 앞뒤로 넣을 필요도 있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큰 문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좀 더 상대도 3미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거 개플레이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리고 소니가 여기서 많게는 3명까지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상대도 분명히 소니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디슨이 있을 때는 이게 좀 분산이 됐잖아요. 소니, 메디슨 이렇게 분산이 됐단 말이에요. 상대 수비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 아스톤 빌라도 이제 선택과 집중만 하면 되거든요. 소니에 대한 거. 그러겠네.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소니가 또 어떤 위치에서 있을 건지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9번 역할로 좀 더 제가 볼 때 깊숙하게 있는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요 10번 역할들 요 갭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역할들도 유연하게 한 번씩 제가 볼 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토트넘도 제가 볼 때 수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격을 해주는 상대 타격해야 되니까 존슨이 제가 볼 때 스피드가 있고 셉셉이도 언더볼 때는 굉장히 차이를 내는 선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토트넘 축구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차이를 낼 것 같으면 손흥민 선수의 9번 위치의 롤인지 포지셔닝 아니면 10번 위치에서 어느 때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것인지 요게 좀 관건 같고요. 또한 이제 이 미드필드에서 사르나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좀 보호할 수 있고 서포트할 수 있는지 요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 쪽으로 항상 이렇게 언더랩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고요. 네. 대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서버리라 그랬잖아요. 자꾸 스위칭 넣고 많이 뛰지 말고 오히려 중간에서 요 갭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서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묶어버리는 역할을 좀 더 하고. 그래서 상대 수비가 손흥민이 여기서 많이 서버리면 이렇게 묶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묶어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아스톤 빌라도 측면 풀백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순간적으로 또 리커버링이 안 될 수 있어 조합이 또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콤비네이션 자체가 수비 라인이 그럴 때를 제가 볼 때 노려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해 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 이 공간이죠. 이 공간. 근데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소니도 소니지만 측면도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삽삽이도 언더볼 때는 굉장히 차이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르 역할하고 뭐 로셀소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갭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며 뭐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풀백들이 아마 올라가는 게 아마 횟수가 현저하게 아마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죠. 풀백을 잡아놓으면 사실 빌라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저 상호 형님의 그 느낌, 직관을 묻고 싶은 건데 일단 지금 딱 들으면서는 토트넘이 분명히 이 경기가 쉽진 않겠구나. 쉽진 않아요. 어려운 경기겠구나.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어느 쪽에서 누가 넣을 공산이 높다고 보십니까? 누가요? 빌라의 상대성을 다 고려한다든지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 경기는 소니의 이제 어느 존에 위치에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클롭셉스키가 아마 찬스가 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클롭이요?
클럽. 브래넌 존슨이 아니고요. 네. 왜 클럽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그 공격수의 심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튼 지금 골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포인트가. 맞아요. 골이 지금 골이에요. 그 클루세스키가 첼시와 경기 때 골을 넣고 3골이네요. 12경기 3골. 12경기 3골. 그래서 뭐 포인트가 없는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박스에서 인볼브 되거나 이렇게 경합되는 상황은 그래도 클루세스키가 굉장히 많고 좋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조합도 중요하지만 이쪽 아스톤 빌라 왼쪽 백이 제가 볼 때는 느리거든요. 파우 토레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쪽에 있는 디뉴가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리커버링 자체가 안 됐을 때는 이쪽에서 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측면도 허물지만 안쪽으로 들어가고 스위칭 소니하고 된다면 아마 이쪽 오른쪽에서 골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클루세스키하고 파우 토레스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장면이 되면 네. 거북이 대 거북이 싸움입니다. 근데 거북인데 느림보 대 느림보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흥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번엔 되게 위치. 그다음에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인데 네. 서버려라 아니면 네. 순간적으로 빠져라.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쓰면 수비수들이 왜 섰지? 여기서 슈팅 때릴 수 있는 걸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묶여버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클루세스키가 공간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뛰면 파우토레스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랬을 때 왼발잡이니까 오른쪽에 있다가 여기서 왼발. 네. 그래서 클루세스키다. 네. 야, 요거 많이 클루세스키가 골 넣으면 진짜 소름이겠는데? 근데 클루세스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느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밖에 현장에서 보면 이제 볼을 갖고 빠른 선수들이 있어. 언더볼 때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볼을 잘 치잖아, 그리고. 그렇죠. 예, 볼은 잘 만지죠. 예. 뭐 30m, 40m 드리블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박스에서 순간적으로 한 4, 5m 정도. 이 스피드는 굉장히 좋아요. 아,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감차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왼발로 반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감차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왼발 잘 쓰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찬스가 나서 오히려 그런 감차도 나올 수 있고 골이 나오지 않을까. 클루세스키. 하긴 클루세스키는 요거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빵 차주잖아요. 그럼 너 뛰어! 와, 정말 느려요. 이럴 때는 100m 달리기처럼 이렇게 하면 막 너무 느려가지고 막 수비수가 이렇게 웃으면서 와. 하지만 볼을 잡고서 타다다다 탕 치는 건 괜찮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지금 토트넘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뭐 손흥민 선수 있고 토트넘 축구, 공격 축구 좋다 해가지고 좀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경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뭐냐면 만약에 스코링을 해서 만약 1대0 상황이나 벌어지면 좀 냉정하게 조금만 더 라인을 다 전체적으로 내렸다가 오히려 카운터를 한번 준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예요. 카운터를. 이건 되게 전략적 판단이네요. 네. 전술적 판단보다는. 제가 예전에 그 삼선 로우 지역이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 그 라인에서 조금만 더 내려와서 형성을 하는 거예요. 라인 자체를 3선부터 1선까지 좀 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좋았던 손흥민 선수의 빠른 발로 인한 배어 공간 이런 것들. 존슨도 제가 볼 때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스코링을 했어. 골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혹여나 골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승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토트넘 상황은 무승부도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또 끊어내야 되니까. 끊어내야 되고 다음 경기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라인을 좀 내려라.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를 전술적 판단보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술은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대응을 짜고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거냐의 문제냐고 한다면 이건 큰 그림의 문제니까. 그렇죠. 만약에 선제골을 넣었어. 뭐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경기할 수 있는 거죠. 네, 홈에서 네. 뭐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도 있는데 선제골을 넣었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라인을 내리는 전략적 판단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상대가 그러면은 뭐야 우리 실점했어? 그럼 빌라도 공격을 하려고 올라갈 거 아니야. 당연히 올라가죠. 빌라가 올라가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라는 수비 쪽에 문제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파워트레스 약간 늦다는 거. 그리고 콘사 같은 경우는 위험적에서 파울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라인 올라가게 되면은 이 공간이 넓어지면 리스크는 더 커지죠. 네. 그랬을 때 올라오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또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만약 손잡골이 들어간다면 조금 내려서 그다음에 카운터 전술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 미들 서드에서 카운터를 치는 거지. 아, 미들 서드에서. 괜찮은데요.
사실 그런 유연성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맡고 계신 팀도 제가 듣기로는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누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러지만 지금 현재 토트넘의 축구를 지지합니다. 응원하는데 그렇죠. 이런 축구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경기가 멋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뭐 내 일기장에 일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과도 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한 번 정도는 변화를 줄만하다. 그렇죠. 팬들한테 이제는 내용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